신먹수. 자, 7강입니다. 6강까지는 무슨 함수였어? 지수 로그 함수였지? 지수 로그 함수 배웠고, 7강에 드디어 무슨 함수야? 삼각 함수가 뭔지 배워볼 거래.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는 호도법, 호도 맛있겠다, 그지? 그 다음 삼각비의 정의, 그 다음에 삼각비는 중학교 때 해서 뭔지 알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일반각의 삼각함수, 그러니까 호도법이란 말 모르고 그 다음에 일반각이란 말을 몰라, 그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먼저 그 전체 윤곽부터 좀 잡아보면, 자, 지수 로그 함수는 뭐 있냐면은 말 그대로 지수 자리에, 그지?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간 그런 함수였지. 맞아? 그럼 로그 함수는 뭐였니? 로그 함수는 예를 들면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간 그런 함수였지. 그죠? 자, 그럼 삼각 함수는 뭐냐면은, 자, 너희들이 삼각비란 말이 나왔으니까 중학교 때 사인 30도, 뭐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지? 또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뭐 이런 거 배웠어. 45도도 들어가고, 그지? 맞아요. 즉, 이 변하는 자리에 변수잖아. 뭘 넣겠어? 뭘 넣은 거를 삼각함수라 그러겠어? 그렇지. 이 변하는 자리에 x를 넣은. 자, 이런 함수를 이제 삼각함수라 부를 거야. 맞아요. 변수 자리에 x를 넣은. 자, 그래서 와,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자, 요런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배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기 전에,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얘들아 봐봐. 우리 지수 로그 함수 할 때 맨 처음에 뭐부터 했냐면 이게 무슨 수였어? 실수였단 말이야. 실수였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역으로 이 실수축에 놓고 지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게 뭐였어? 자연수에서, 정수에서, 유리수에서 무리수까지 와서 실수까지, 오케이? 요 x를 실수화하는 작업을 먼저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동일한 순서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 자리에 오는 게 이렇게 쓰면은 틀렸어. 요거를 붙였어요. 요거. 요게 뭐야? 도란 말이야, 도. 그지? 자, 얘는 디그리라고 해서 단위가 있는 거야. 디그리 단위야. 즉,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실수가 아니야. 무슨 소리냐고? 얘들아, 실수는 단위가 없어. 실수는 그냥 값빛이야. 실수는 단위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30디그리 한글로 도라고 쓴 거랑 30이랑은 다른 숫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30도란 거랑 30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2리터랑 2랑 다르고 2cm랑 2랑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게 같으면은 뭐 세상에 모든 2리터 2cm 다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얘는 각자 다른 길이의 기준이 있단 말이야. 아셨죠? 자, 그래서 계속 해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있지, 얘를 지금 실수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기존에 얘는 60분법이라 그래요. 60분법. 자, 얘는 그냥 실수로 만드는 거야. 실수. 자, 60분법 단위를 실수로 만드는 과정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죠? 그래야지 우리 요 자리에 오는 거 있지. 요 자리에 오는 게 전부 다 실수가 되니까 뭐로 생각할 수 있다? 삼각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지수에서 우리가 확장했던 거랑 프로세스가 비슷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이 60분법을
실수로 만드는 방법 자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호도법이라고 부르고, 요게 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그러면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먼저 호도법이란 뭐냐면 이게 한문이야. 불을 호야. 불을 호. 이름을 부를 때 호명한다 그러잖아. 그치? 그걸 부르는데 뭐를, 각도를 부르는 방법이래. 어떻게 부르는? 각도를 실수로 부르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30도라는 각도를 실수 얼만데, 오케이? 실수로 답부터 얘기하면 6분의 파이야. 오케이? 6분의 파이라는 실수로 부르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파이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잖아. 파이는 무리수란 말이야. 3.14 지랄. 그지? 그러니까 무리수를 6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당연히 실수지. 그지? 그 각을 실수로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알아야겠지. 그지? 어떻게 컨버팅 하느냐는 거야. 오케이? 치환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디그리를 어떻게 실수로 컨버트 할 거냐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는 건데, 그러려면 이 호도법하고 60분법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기원전 바빌로니아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지. 그지? 바빌로니아가 BC 몇 세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건너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었나봐. 되게 측량하게 발달했나봐. 이쪽에. 자, 원이 있는데 바빌로니아의 벽화에 있었대. 하여튼 나도 몰라. 주소 들었어.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이 R이라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럴 때 이 원주 있지. 원주를 쫙 펴보는 거야. 원주를 이렇게 펴보면은, 오케이, 얘가 모든 원마다 이렇대. 1개, 2개, 3개, 4개, 5개. 반지름이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있나봐. 반지름이 6개 이렇게 6등분 된다고 얘네들이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등분 하면은, 그죠? 6등분 이렇게 하면은 요게 360도잖아. 1년이. 1년이래 참. 그래. 한 바퀴 돌면은 360도고, 실제 옛날 사람들은 1년이 360일이라고 믿었나 봐.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요렇게 360번 자면은 1년이 바뀐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 자, 그래서 봐봐. 360도를 6등분 하면은 이게 60도가 되지. 그지? 60도. 자, 60도를 60등분해. 그죠? 60등분 하면은 요 60등분된 요 크기 있지. 요 각. 60등분한 요 각입니다. 요거를 이제 1도라고 불렀던 거야. 그죠? 그래서 60분법이라는 단위가, 그게 체계가 나온 거라고. 60등분, 분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원을 6등분한 거를, 요거를 60등분한 요 크기를 1도라고 불렀던 거야. 이게 2개는 2도, 3개는 3도. 오케이? 자, 그게 60분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 내가 요 그림을 좀 가져올게. 자, 이렇게 굉장히 확대했다고 보면은 요게 지금 1도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자, 이 60분법에 1도에 해당하는 거를 실수값으로, 호도법을 이용해서 실수값으로 1대1로 대응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각에 해당하는 실수값을 이제 바꾸는 변환 작업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정리 내리냐면, 자, 보세요. 이 원의 반지름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라고, R로. 오케이? 그 다음에 요 1도에 해당하는 요 호의 길이 있지. 호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1도에 해당하는 거를 이 R분의 이 호의 길이로 정의 내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게 만약 단위가 센티미터라면은 이것도 센티미터면은 뿅뿅 없어져 가지고 단위 없는 실수 맞지? 그지? 자, 그리고 요 도마다 요 길이는 유니크하게 무조건 하나씩 정해질 거지. 얘는 상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이 도하고 무조건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야. 실수로 바뀐 채.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2도에 해당하는 게 요거를 두 칸 쌓은 거잖아. 그지? 요렇게. 그럼 이게 60분법으로는 2도에 해당하는데 이걸 실수로 바꾸면은 이 R분의 호의 길이가 2배 늘어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L'이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상수고 얘도 유니크하단 말이야. 딱 한 값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실수가 R분의 L' 이렇게 대응시키자라는 거야. 대응.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각마다 실수값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얘는 그냥 얘는 그냥 단위가 없는 5, 3, 1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1에 해당하는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은 봐봐. 이것분의 이게 1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면 돼? R하고 똑같이, 그지? R하고 똑같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있죠.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자, 요만큼. 그지? 그래서 이만큼이 R이랑 같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 이 각이 있지, 이 각. 이 각이 디그리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얘는 실수 단위로 R분의 L 해버리면은, 이게 R이잖아. 그게 1에 해당하는 거라. 1. 오케이? 그래서 이 각은 실수로 바꾸면 R분의 이 길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각을 실수로 바꾸면은 R분의 R이니까 1이야. 그래서 1도가 아니라 1은 이 정도의 각이 됩니다. 우리 디그리로 보면은 대충 한 30도 정도의 각이 돼. 오케이? 그러면은 R이 두 번 가면은 이렇게 되면 얘가 2R이잖아. 2R. 참 2잖아. 2. 2는 한 이 정도 각에 디그리로 보면은 한 120 이 정도 각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실수로 3이야. 3이면 한 이 정도 갈 거 아니야. 왜? 360도가 피자 6조각이라며.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실수로 호도법으로 부른 호도법 3에 해당하는 각은 디그리로는 거의 한 180도 해당한다고. 디그리로는 이렇게 컨버팅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지금 거의 180도에 해당하는 게 지금 디그리로 180도 해당하는 게 실수로 보면은 3 정도 해당하는 거지. 그지? 그게 완벽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밝혀낸 게 3이 아니라 3.1415 뭐시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숫자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무리수란 말이야. 그래서 파이에 해당한다 하고 180도는 파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컨버팅하는 규칙을 찾아낸 거라고. 아셨나요? 오케이. 그게 호도법의 원리입니다. 호도법은 이 디그리를 실수값, 무리수값에 해당하는 1대1에 대응시키는 건데, 그게 180도가 실제 3. 얼마 정도의 대응이 되더라. 요 대응 관계를 가지고 나머지 각들도 전부 다 바꾸기 시작하는 게 호도법이야. 아셨죠?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렇게 실수로 바꾼 요 숫자 있지? 그거를 파이 뒤에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야. 실수는 다시 말하자면 단위가 없어.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붙여져 있으면은 아하, 처음만 붙여줘. 나중 되면 이거 안 써. 그냥 디그리하고 착각하지 말라고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버리면, 아, 얘는 실수값이구나, 실수값으로 컨버팅 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처음에는 라디안을 붙여주고요. 뒤에는 라디안을 안 씁니다. 실수에 자꾸 단위를 쓰면은 헷갈리잖아. 그지? 처음에만 구별하기 위해서, 디그리랑 구별하기 위해서 써준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돼. 오케이? 이 순간 이후로 라디안이라는 글씨 볼 일 없어요. 아셨죠? 다 그냥 실수 이 값을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이제 호도법에 이제 180도가 실수에는 파이에 해당하는 이 관계를 알았으니 나머지를 그러면 30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며 60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며 90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며 이것만 바꿀 줄 알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변환시키는 방법이 호도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잘 봐. 30도를 디그리를 없애버리면 된단 말이야. 이 단위를. 그러면은 180도에 해당하는 게 파이지. 그죠? 그러면은 디그리 약분되고요. 얘가 6분의 파이 이렇게 컨버팅 되는 거야. 오케이? 요 관계를 이용하는 거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60도를 실수로 바꾸려면은 디그리 밑에 깔아버리고 파이 때려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3분의 파입니다. 오케이? 90도는 마찬가지로 180도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뿅뿅 없어져가지고 얘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다음에 거꾸로도 가봅시다. 거꾸로. 그럼 60도, 6분의 파이를 디그리로 바꾸면은, 오케이? 파이를 없애버리면 되지, 그지? 그 6분의 파이에다가, 왜 이래? 6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이렇게 도를 때려버리면, 자, 이렇게 돼서 얘가 30도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도 파이를 없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가 60도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없앤다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90도라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 정도는 암산으로 빨리빨리 해야 돼. 봐. 자, 6분의 파이는 몇 도야? 아, 이게 180도잖아. 그러니까 30도겠지 뭐. 자, 4분의 파이는 이게 180도니까 45도겠지. 그 외우세요. 그래, 4분의 파이는. 오케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이게 180도니까 3, 6, 28, 60도겠죠. 오케이? 거꾸로. 자, 60도는 몇 분의 몇 파입니까? 180을 3으로 나누면 되잖아. 맞아요? 30도는 180을 6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외우다시피 하고 계셔야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바로 외우세요. 자, 그래서 간단한 보기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60분법을 실수로 고치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36도를 없애려면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때려버리면 도 없어지고요. 온이 그래 이렇게 바꿔진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안 쓰고요. 3분의 파이를 디그리로 바꾸려면은 파이하고 180 이렇게 때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파이 없어져서 몇 도? 60도. 됐습니다. 자, 2를 도로 바꾸면 어떻게 돼? 파이분의 180 이렇게 때리면은 그럼 파이분의 360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도로. 아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호도법이란 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지? 호도법은 한마디로 디그리와, 그지? 디그리와 숫자 180도분의 x도 이렇게 약분치면 이렇게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호도법이란 걸 알았으니까, 자, 이제 호도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부채꼴 있지. 자, 부채꼴의 넓이와 이 호의 길이를 쓰는 방법을 이제 배워볼 거야. 자, 지금부터 이게 있지. 여기에다 선생님이 세타라고 쓸 거야. 주로 세타라고 쓰면 이 도가 없잖아. 그럼 얘는 이제 실수야. 실수. 예를 들어 선생님이 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심지어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오케이? 3분의 8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하고의 관계가 세타의 정의잖아. 맞아? 즉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유일한 하나의 숫자를 각 세타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정의. 이게 호도법이라고.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아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당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는 얘 곱하기 그냥 이 숫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지.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정의로부터, 호도법의 정의로부터 공식 하나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 있죠. 넓이.
넓이. 자, 여기도 공식이 하나가 유도가 되는 거야. 자, 유도라기보다는 중학교 때랑 똑같아. 자, 이 넓이는 전체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 그죠? 파이 r 제곱에 중학교 때는 360도분의 몇 도 이렇게 했는데 저 비율 관계를 이제 실수 360도가 2파이란 말이야. 파이가 180이니까 2파이분의 저 세타. 그지? 저 이렇게 실수비로 이것도 실수고 자 이것도 실수죠. 그죠? 그러니까 도에 대한 비율 관계를 저 실수 라디안에 대한 비율 관계로 바꾸게 되면은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파이 없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r 세타가 l이죠. 여기 r 한 개 l 세타 l 뽑아버리면은 2분의 1 r l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 공식을 하나 외우셔야 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를 들면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1이야. 이게 3분의 파이야. 오케이?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야 이게 실수야. 각 아닌가요? 아니야. 길이 숫자야. 그죠? 그 다음에 S는 2분의 1의 R제곱.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하니까 6분의 파이라는 요 숫자가 넓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 자, 예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둘레 길이가 8cm고 넓이가 4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오케이. 자, 이제 디그리가 아니라 실수, 즉 라디안으로 구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야. 자, 둘레 길이가 8이래. 그럼 이게 R이고 이게 R이고 오케이. 항상 이제 각을 세타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겁니다. R하고 L. 오케이. 자, 요 세타를 구하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가 8-2R 이렇게 될 거 아니니. 맞아. 둘레 길이가 8이니까 그죠? 이거 더하기 이게 8 돼야 되니까 8에서 2R 빼면 되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넓이가 4세타래. 4세타. 그럼 넓이가 4래, 4. 참. 그럼 넓이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R 세타가 L이니까, 그지? 2분의 1의 R, L.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자, 근데 L이 8-2R이잖아. 그죠? 따라서 R에 가서 정리하면은 2분의 1의 R에 8-2R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2 이렇게 하면은 4-R이죠. 따라서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R 제곱 넘기면은 R 제곱 4R 넘기면 마이너스 4R 여기에 4 그대로 있으니까 0. 따라서 R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2.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2구요. 그럼 이게 4란 얘기지. 그럼 이것분의 이거가 각이니까 세타가 얼마? 2란 얘기야. 2. 오케이? 그리고 실제 이 정도는 이게 3.14잖아요. 180도가 파이잖아. 그러니까 2는 이런 둔각이야. 둔각. 오케이? 이 각이 2야. 이 각이. 이 정도 되는 이 각이 2라고. 됐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또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자, 둘레 길이가 80이래. 둘레 길이가 80이고 그럼 얘가 R이고 이게 R이고 이게 L이라 치면 2R 더하기 L이 얼마? 80이래.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 넓이는 2분의 1의 R 제곱 2분의 1의 RL이잖아. 그죠? 자, 이게 뭐라고? 맥스라고. 맥스. 그럴 때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합이 일정할 때, 요 R하고 L, 미지수가 두 개잖아. 곱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죠. 그러면은 R, L이 둘 다 양수일 거 아닙니까? 길이니까. 그럼 산술기하 쓸 수 있잖아. 그죠? 합은, 오케이? 두 배의 루트 곱이죠. 2RL.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라니까?
이게 80으로 일정하니까 나누게 되면은 40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얼마란 얘기야? 2알렐이 1600이란 얘기죠. 맞습니다. 그럼 알렐은 800이란 얘기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넓이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얼마란 얘기야? 40이란 얘기야. 최대 넓이가. 오케이. 40이고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산술기하가 성립할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같을 때잖아. 그치? L이 2R일 때라고. 그럼 이게 2R이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야? 2라는 얘기야. 아셨나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삼각비의 정의라는 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과정의 복습입니다. 자, 왜 복습을 하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잖아.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 sin x. 그래서 첫 번째 뭐 했냐면, 이 디그리를, 그지? 디그리를 실수로 바꾸는 방법을 함수의 정의역에 실수를 넣기 위해서 여기에 실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걸 이제 실수화하는 변환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변환 방법을 호도법이란 걸 이용해서 배웠어. 그 변환 방법이라는 게 180도하고 파이하고의 관계를 딱 알아낸 거지, 그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어갈 실수는 준비됐으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복습하겠다는 얘기야. 삼각비. 그죠? 그래서 삼각비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요 각을 이제 세타 실수야. 오케이. 이제 디그리 안 씁니다. 고등학교 때는 쓰기도 쓰는데 일반적으로 세타를 쓰니까 함수에서는 F30도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됐었죠? CAB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는 다시 한번 써봅시다. C분의 B죠.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자,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각 중에 특수한 각들 있지. 오케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이게 30도를 이제 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 다음 45도를 4분의 파이. 오케이. 그 다음에 60도를 3분의 파이. 자, 이제 요렇게 연상이 돼야 되는 거야. 45도, 60도. 오케이? 자, 그 각을 이제 여기 X라고 두면 여기 실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실수,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자, 요거를 같이 이렇게 복습을 해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디그리가 아니라 이제 X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사인 6분의 파이. 그럼 잽싸게 30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옛날 기억을 돌려서 2분의 1. 자, 요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란 얘기야.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강의를 들어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이 너희들 몫이야. 그죠? 예를 들면 코사인 4분의 파이다. 그러면 45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 이거는 익숙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 몫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혹시나 이 삼각비 아직 못 외우는데요? 이런 사람은 강의 듣지 마세요. 더 이상. 들어봐야 소용없어. 몰라. 아셨지? 그러니까 빨리 암기하시고요. 이 각에 대한 특수각, 요 삼각비 암기하시고, 이 각하고 디그리하고 라디안으로 바꾸어지는 거 익숙하게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너무 친절하지. 자, 사인 잊어먹었을까봐, 탄젠트 어떻게 하는지 잊어먹었을까봐 예를 하나 들어주신 거야. 너무 친절해, 책이.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봅시다.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에서 AB 길이가 저거의 3배구나. 그럼 BC를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B, C, A 이렇게 두고 C가 90도야. 그죠? 자, 그래서 AB 빗변은 빗변 이 길이의 3배야. 그럼 잡으세요. 이게 3K란 얘기야.
그럼 길이 b는 자동적으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3대 1대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할 줄 알지? 그러니까 2루트 2k. 자, 그러니까 k 길이에 상관이 없다고. 그냥 1로 잡아도 된다고. 왜? 어차피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분의 이거 할 거잖아. 맞아? 오케이. 그래서 요각이지, a가. 자, a가 요각입니다. 자, sin 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분의 1이고요. 코사인 a는 3분의 2루트 2고요. 탄젠트 a는 2루트 2분의 1이죠. 자, 요거 안 되는 사람은 빨리 책 덮고 다시 이것부터 연습하라니까. 고집피지 말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 겸, 자, 1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봐봐. 요거 두 개만 줬잖아. 두 개만 줬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나머지 하나 무조건 알지. 그지? 나머지 하나 무조건 알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을 알면 얘들아, 봐봐. 요 두 개만 줬을 때 이게 개념이 있다고. 이 두 개만 줬을 때 이렇게 사인 돌잖아. 사인 값을 알면 나머지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은 자동적으로 모두 안다라는 얘기야. 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이야. 그죠? 그럼 똑같이 사인 값을 안다는 말은 3대 1이란 걸 알잖아. 그지? 그럼 당연하게 요비가 2루트일 거고. 그러면 코사인하고 탄젠트 모두 다 구할 수 있다. 자, 그 개념을 묻는 거야. 그래서 삼각 B는 하나만 알면 나머지 전부 다 비율 관계를 알 수 있다.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도 알 수 있다. 자,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이라고. 자, 그래서 내가 이과 갈 생각이 있으면은 이 정도 도형을 좀 외워두는 게 좋아. 자, 이거를 반각 구하기야. 반각 구하기. 기하적으로 반각을 계산하기. 반각 계산하기. 오케이. 자, 하기 전에 먼저 저 디그리를 실수로 바꾸는 것부터 연습해 봅시다. 180도는 30도는 180도를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바로 바꾸시고요. 15도쯤 바로 계산 안 되는 거는 여기 360도 때리고 파이 때리면은 DD 없어진 다음에 얘가 24?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연습을 하세요. 아셨죠? 자,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지금 내가 30도에 이 사인 값은 이미 알고 있지. 특수각이니까. 그죠? 30도니까 보세요. 2대 1대 루트 3 비율 관계라는 걸 알고 있어. 그지? 자, 그럼 이 30도의 절반이란 말이야. 절반. 30도의 절반의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 탄젠트 값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기하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자, 잘 봐. 먼저 이렇게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오케이, 이게 30도야. 그런 다음에 이게 비율 관계가 2대 1대 루트 3 맞죠?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요거하고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밑면을 연장을 하는 거야. 똑같은 길이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닫으면은, 자,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이등변 삼각형. 맞죠? 그러니까 요각이랑 같다고. 그러면은 이 각이 외각이니까 외각은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각이 절반 15도 되는 거 맞지? 요것도 15도야.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길이가 2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얘도 1 거야. 맞죠? 그럼 얘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 전체가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됐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15도는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이 길이도 알 수 있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부터 하면은 4, 3, 7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4 루트 3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중근이니까 속이 완전 제곱으로 벗겨지나 해서 한번 보면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루트 12가 되지. 그죠? 그럼 얘는 2ab 자리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2ab 자리니까 얘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의 2배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아요. 자, 이중근 바꾸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a제곱 2, b제곱 6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8 맞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의 완전 제곱이 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벗겨져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사인 15도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6분의 1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반각이. 자, 요각의 반각이 이렇게 구해지고, 더군다나, 여기 잘 봐. 이게 60도지. 30도, 90도, 60도. 그럼 얘가 몇 도야? 75도 각도 같이 나오는 거야. 75도 각도. 무슨 말이 돼요? 사인 60도에서 15도 하면 75도잖아. 사인 75도는 이것분의 이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6분의 2 더하기 루트 3이고 코사인 75도는 이것분의 이거, 탄젠트 75도는 이것분의 이거. 자,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라고. 아셨나요? 그래서 반각 계산할 때는 우리가 30도 같이 아는 각 이외에 예를 들면 45도의 반각이 얼마야? 22.5도지. 그거를 기하. 자, 세 번째 내용이 제목이 자, 일반 각의 삼각 함수. 자, 이게 우리 타겟이지. 이거 만드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양의 각과 음의 각이라는 게 있나 봐. 자, 그걸 배워보는데. 오케이. 다시 해보면 우리 지금 목표가 이거 만들고 싶은 거야. 맞죠? 삼각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이 함수니까 이게 무슨 수? 그래. 실수로 만들고 싶은 거 있지, 그지? 그래서 뭘 배웠냐면은 호도법이라고 변환하는 방법을 배웠어. 오케이? 디그리와 실수에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뭘 했냐? 이 삼각비가 어떻게 직각삼각형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복습도 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더 하면 돼. 마지막 한 단계.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중학교 때 이 디그리는 있잖아. 디그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오케이? 직각삼각형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도에서 90도 사이, 오케이? 요 범위로 제한을 시켜 놓은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저 디그리를 실수로 바꿔야 되는데, 실수는 0도 있고,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게다가 숫자도 무한히 커지고, 마이너스 무한히 커지고, 수도 무한하단 말이야. 그런데 변화시켜보면은, 얘를 실수로 변화시키면은 0도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 때리면은 어차피 0이잖아. 그래서 얘는 실수 0으로 탁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라고. 맞죠? 자, 얘가 실수 0으로 딱 이렇게 매칭이 돼. 오케이?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파이가 3.14니까 2로 나누면은 1.5 뭐시기 이 정도 값에 떨어져.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단 말이야. 이 사이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각의 실수를 안 하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나머지 부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히 가는 이것도 전부 다 각하고 1대1로 대응시켜야 돼. 그럼 여기도 각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늘어나는 거에다가 예를 들면 90도가 아니라 이제 삼각 함수를 하려면은 3562도도 있어야 되고, 더 웃긴 거는 마이너스 764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이게 전부 다 1대1로 실수로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의 각과 음의 각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각을 어떻게 무한히 보내고 각을 어떻게 마이너스로 무한히 확장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배워보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각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내려보면 각이 도형이란 건 알고 있지. 각은 반직선,
반직선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쌤 이게 각 아닌가요? 그거는 각의 크기라고 그래. 각의 크기라고 그러고 각은 실질적으로 이 반직선끼리 이렇게 끝점에서 연결된 이 도형을 각이라 그래.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엄밀하게 지금 우리가 각의 크기를 이 무한히 어떻게 마이너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보세요. 먼저 각을 그립니다. 각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반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점이 물려서 이렇게 반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요 하나의 기준선을 우리가 여기 수평하다 지면과 수평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가 스타트 포인트라 해서 시초선이라 그래. 시초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있지. 요 파란색 요렇게 할 때마다 각이 이제 요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죠? 요만큼 각이 만들어지고 이만큼 각이 만들어지고 이만큼 각이 만들어지고 얘가 움직이는 선이다 해서 동경이라 그래. 동경.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의 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이 동경하고 시초선하고 처음에 같이 이렇게 있다가 동경이 이렇게 이만큼 움직였어. 이만큼. 오케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움직여. 어떻게 움직인다고? 회전하면서 움직인다고.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 회전한 양이 있지. 회전한 양. 그죠? 이 회전한 양을 우리가 각의 이 회전양을 각으로 잡았다고. 회전양을 우리가 뭐 30도 디그리로 생각을 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이. 그죠?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 회전한 양을 우리가 회전양을 양의 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양의 각도. 그러면은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은 그때 우리가 음의 각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60도만큼 회전을 했어. 그러면은 각이 이제 마이너스 60도라고 부르자. 그지? 얘는 중심이 되는 거라고. 원의 중심. 그래서 양의 각이라는 거는 시초선에서 동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늘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 이 회전양을 35도라고 하면 양의 각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양의 각이라 부르는 거지. 이거를 엄밀하게 하면 이 도형을 양의 각이라 부르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 거는 이렇게 회전한 이 도형 있지. 이 도형은 음의 각이라고 부르겠다는 거고, 이 크기는 음의 각의 크기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아셨나요? 자, 그러니까 숫자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지 않겠어? 응? 자, 한 100번 돌려버리면 되잖아. 무슨 말이 되겠어요? 야, 이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막 돌려버리면 360, 720 막 해가지고 무한히 늘어날 수 있겠지. 그지? 이게 지금 각이 이렇게 무한히 늘어나는 거야. 회전 횟수를 늘려버리면은.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이 각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죠? 그래서 디그리를 먼저 이렇게 무한히 왼쪽으로 무한히 확장시켜 버리면은 거기다가 변화는 1대1로 될 수 있으니까 1대1로 변화하는 방법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실수각도 전부 다 무한하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기 0이고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 오케이? 이렇게 무한하게 실수각을 전부 다 실수로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모든 실수를 다 커버하게 되는 거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을 무한히 늘린다라는 거는 회전을 계속 돌려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왼쪽으로 돌리면은 양수, 이렇게 돌리면은 음수 해서 돌리는 만큼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자,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평범한 내용이니까 받아들여주면 되지, 그지? 여기까지 됨. 자, 그래서 이제 일반각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각을 이렇게 회전 방향에 따라서, 그지? 회전 방향에 따라서 양의 각, 음의 각이고, 그 다음 회전 횟수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로도 계속 늘어나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호도법으로 1대1로 대응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1대1로. 모든 각들이 다 호도법으로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라고. 예를 들면은 1270도 같은 경우는
360도 때리고 파이 때려버리면은 자 요런 실수값으로 1대1로 대응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뭐 있겠지 1200도가 요렇게 1대1로 다 대응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봐봐. 자 여기 시초선 기준선이 있고 시계 바늘이 동경으로 회전량이 양의 방향으로 딱 이렇게 회전을 했어. 그래서 30도만큼 회전을 딱 했다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각이 과연 정말 얼마냐 라는 얘기야. 정말 30도냐? 자 우리가 0도에서 90도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했을 때는 30도 맞지. 왜? 0도에서 90도라고 이렇게 딱 직각삼각형에서 제한을 딱 걸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0도에서 90도가 아니라 이게 이만큼 다 확장이 돼 있다고. 확장이 이렇게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몇 바퀴 돌다가 여기에 섰는지 일반적으로 이 각이 몇 도인지는 확장된 각 중에 이 각인지 이 각인지 이 각인지 이 각인지 오케이? 마이너스로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 섰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 거라고. 그지? 이 각을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자 이렇게 쓰면은 이 각의 크기 있지. 이 각의 크기가 이렇게 표현되면은 자 봐봐 여기서 n은 정수야 정수. 그래서 n이 만약에 0일 경우에는 그냥 30도 요걸 얘기하는 거고 n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 식을 풀어보면 36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지. 즉 한 바퀴 돌고요 360도 곱하기 1이니까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갔다. n이 2면은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두 바퀴 돌고 요만큼 더 갔다. 그죠? 그 다음 n이 마이너스 1이면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0도 이렇게 써지면은 거꾸로 얘는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 자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 요 30도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어떻게 읽는다고? 360도만큼 n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더 갔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각. 오케이? 자 여기서 n은 회전 방향과 횟수를 나타내는 거지. 맞습니다. 플러스면은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면은 시계 방향. 숫자는 몇 바퀴 돌았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는 거야. 아셨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이해했지. 이렇게 실수로 느리기 위해서 일반각이란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360도가 180도가 파이니까 얘를 라디안 즉 실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2파이에다가 n 곱하기 30도는 6분의 파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그게 이 각의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일반각이다 부른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봅시다. 자 보기를 보면은 자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에 이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해보래. 일반각을. 자 그러면은 크기가 1140도에 해당하는 거는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동경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 360도에다가 3 곱하면 되나? 그럼 1080이지. 그 다음에 60도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1140도라는 것은 세 바퀴를 이 방향으로 세 바퀴 돌았다는 얘기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더 플러스 방향으로 갔어? 그래 60도만큼 더 이렇게 간 거라고. 그래서 동경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시초선에 대한 이 동경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각은 360도에다가 n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플러스 60만큼 간 이게 일반각이야. 그런 다음에 n은 반드시 써줘야 돼. 정수라고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정수니까 음은 방향
그 다음에 숫자 절대값은 횟수. 됐죠? 자, 그럼 490도도 마찬가지. 360도 한 다음에 130도만큼. 얘가 180이니까 한 이 정도가 있을 거라고, 동경이. 그죠? 이게 130도.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니? 자, 그래서 이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돼? 360도에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130도만큼 더 갔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얘는 이제 실수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5파이는 봐봐. 2파이가 한 바퀴란 말이야. 2파이가 360도니까. 그죠? 2파이에서 얼마만큼 더 갔어? 2파이에서 7이 14. 7바퀴 간 다음에 왼쪽으로 이만큼 가주면 되지.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 돌면은 이 자리지. 그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렇게 간 거죠. 파이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요걸 나타내는 거죠. 요거를.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일반각으로 쓰면 어떻게 쓰면 돼? 2파이에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파이만큼 갔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 파이라도 써도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n은 정수.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4번은 자, 보면은 보세요. 자, 일반각에서 보통 디그리는 0에서 360도 써도 되고, 요거 있지, 요거. 마이너스 180에서 180 써도 한 바퀴를 다 커버하는 거지, 한 바퀴. 그지? 요렇게 쓰거나, 자, 실수로 쓸 때도 0에서 2파이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이거를 써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나 6분의 11파이는 똑같잖아. 보세요. 이렇게 해서 6분의 11파이만큼 이만큼 회전한 거나 여기에서 거꾸로 이렇게 회전한 거나 같은 위치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확장함에 따라 가지고 오케이?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게 된 거야. 일반각으로 표현.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동경이 이렇게 돌면서 동경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자, 이 각인지 동경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 각인지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각이 크게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인지 이렇게 읽어주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회전한 양의 마지막으로 결과에 놓인 이 동경이 이렇게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 각 이렇게 읽어주고 바늘이 이렇게 멈췄으면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자, 이 각은 3사분면의 각 바늘이 이렇게 멈췄으면은 시초선부터 해서 이 각은 4사분면의 각 이렇게 해서 각의 위치도 크게 원을 기준으로 4등분해서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 자 그렇게 크게 영역을 표현해서 읽어주자.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0도는 몇 사분면 각이니 하면은 모른다는 거지. 그냥 0도라는 거고 90도도 그죠?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 각. 자, 그렇게 각의 바늘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사분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불러주자. 오케이? 자, 드디어 일반 각에 대한 이제 삼각 함수를 이제 정의 내립니다. 자, 우리 항상 뭔가 새롭게 정의할 때는 과정이 조금 지루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일반각이란 건 뭐야? 자, 이제 무한히 확장된 각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무한히 확장된 각. 왜? 실수가 무한하니까, 그지? 자,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즉, 이제 드디어 sin x. 이게 모든 실수죠, 그죠? 자, 모든 실수. 드디어 이제 정의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의니까 당연하게 꼼꼼하게 암기해야겠지, 정확하게. 그지?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는 자, 이렇게 원위에서 정의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위에서 정의된다.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했는데 삼각함수는 원위에서 정의된단 말이야. 당연한 게 왜? 이 동경이 회전하는 이 양이 이 변수 x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게 x에 해당하는 거야.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 내린답니다.
자,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 4분면을 그려준 다음에 얘가 시초선이야. 자, 그래서 원에서 정이 내려지니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원을 그린 다음에 자, 잘 봐. 동경을 표현해야겠지, 그치? 동경. 그래서 바늘이 동경이 지금 이렇게 위치했다고 치자. 오케이. 그래서 이 회전한가가 x라면은 변수가 쪽 나니까 자, 요걸 세타로 둡시다. 그림처럼. 자, 이 세타야. 그래서 얘는 실수로 무한히 확장될 수도 있고 디그리로 무한히 확장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 되면은 디그리 안 씁니다. 전부 다 사인 실수 이렇게 씁니다. 아셨죠? 네, 일단은 처음에는 같이 써줘. 헷갈리니까 니들이. 근데 빨리 실수로 넘어오셔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 요 동경 바늘이 이 원과 만나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R인 원과 만나는 이 교점 있지, 교점.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삼각함수 사인 이각 세타에 해당한 이각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면 정의는 반드시 암기야. 자, 보세요. 이 교점에서 시초선의 연장선을 발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발을 내리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직각삼각형. 오케이, 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돌리듯이 똑같이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각에 해당하는 요 안쪽에 있는 요 예각 직각삼각형에서 요각처럼 생각을 해서 사인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인 세타는 발 내린 요 직각삼각형의 요 예각으로 보는 거라고. 오케이. 저 예각으로 봐서 사인 돌리듯이 똑같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한글로 외워야 돼. 반지름분의 저거의 y 좌표가 되는 거야. 반지름분의 y 좌표. 그럼 코사인 세타는 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 직각삼각형의 이 예각 직각삼각형에서 반지름분의 x 좌표 값이 됩니다. 자, 그다음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즉 이 예각삼각형에서 코사인은 이렇게 돌리고요. 탄젠트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야. 아셨습니다? 자, 이게 정의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면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 동경이 만약에 4,4분면 이렇게 갔어. 4,4분면 갔으면은 선생님 반지름을 만약에 1이라고 둘게.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얘가 1이잖아. 그지? 그럼 각이 이번엔 세타가 어떻게 잡히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잡힐 거 아닙니까? 이게 세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 교점에서 발을 내린다고. 시초선으로 발을 내린 다음에 이 예각삼각형 있지, 이 예각삼각형에서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왜? 반지름분의 y좌표가 사인이니까. 반지름분의 y좌표가 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돌린다고. 왜? 반지름분의 x좌표가 코사인이고 탄젠트 세타는 이 예각삼각형에서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삼각비 돌리는 거랑 똑같이 보면 돼. 즉 이 각에 대한 삼각 함수를 발 내린 예각삼각형에 대한 삼각비처럼 똑같이 돌리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 느껴야 돼. 자, 지금부터 이런 삼각함수의 값은, 이 삼각함수의 값은 다 부호도 있는 거야. 부호가 있는 거야. 옛날에 사인 30도는 전부 다 양수였잖아. 그지?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0도부터 90도까지 자, 요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단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사인 값은 만약에 동경 1,4분면 각이야. 1,4분면 각이면은 반지름은 얘는 항상 양수지. 얘는 항상 양수잖아. 그럼 반지름분의 y좌표가 사인이라며. 그럼 1,4분면의 y좌표는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다 플러스였지. 1,4분면에서는. 자, 코사인 값도 봐봐. 반지름분의 x좌표잖아. x좌표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1,4분면은 얘도 플러스야.
자, 그 다음 탄젠트 잘 보세요.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자, 이 직선의, 이 동경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야. 기울기. 오케이? 자, 기울기에 해당하니까 1, 4분면이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은 이것분의 이거니까 양수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 각이 0도하고 90도 직각삼각형에서는 다 양수가 나왔던 거야. 다 양수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다르다라는 거지. 지금은. 예를 들면 동경이 2, 4분면에 있다고 칩시다. 2, 4분면. 자, 이 각이야. 이 각. 자, 이거야. 잘 보세요. 자, 이거면은 너희들 맞춰봐. 사인의 부호는 뭐겠어? 사인의 부호는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얘는 플러스라고. 근데 코사인 부호는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2, 4분면 x좌표는 음수잖아. 그래서 코사인 2, 4분면 각에 대한 부호는 음수가 나와. 탄젠트는 자, 이 직선의 이 동경의 기울기라고 했지.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음수죠. 됐습니다. 자, 이번 3, 4분면 각 한번 봅시다. 3, 4분면. 자, 3, 4분면 각이 이렇게 있어. 각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됐습니다. 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너희들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각이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이 세타라고. 이만큼이 세타. 이만큼이 세타인데, 자, 이 교점에서 발레린. 이거지, 그지? 그럼 3, 4분면 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이거의 y좌표지. 그 y좌표가 이게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3, 4분면 음수야.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이렇게 도니까 x좌표죠. 그럼 x좌표가 음수니까 이때는 음수야. 탄젠트 값은 기울기라며 이렇게 된 거의 기울기는 양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삼각함수 값들이 당연하게 함수 값인데 얘들아. 이게 실수 전체로 확정됐으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부호를 가지는 거야.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너희가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1, 4분면의 값의 사인을 연습해보면은 반지름분의 이 y좌표니까 플러스지. 맞아요.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플러스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양수네. 자, 2, 4분면 봅시다. 2, 4분면에 대해서 이 사인 세타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양수지.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음수지. 그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음수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으면은 이렇게 시초선 발레림 사인좌표는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음수지.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음수지.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양수지. 자, 마지막 4, 4분면 봅시다. 4, 4분면은 요점이니까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음수지.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양수지. 탄젠트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음수지. 자, 이렇게 부호를 다 동경이 위치한 4분면에 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한 이 y 값들 함수로 뒀을 때 이 함수 값의 부호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두 번째. 이렇게 두면은, 자, 보세요. 이게 30도, 예를 들면 6분의 파이나, 그지? 사인 6분의 파이는 반지름분의 이 길이라며. 그죠? 그럼 r분의 이 길이. 한 바퀴 돌면은 2파이지. 그죠?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더가.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더가. 그럼 얘가 얼마야? 사인 6분의 13파이지. 자, 이 값도 마찬가지 반지름분의 y좌표니 같겠어, 다르겠어? 같아. 무슨 말이 돼? 심지어 봐봐. 마이너스 한 바퀴 돌아. 그런 다음에 거꾸로 플러스 6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마이너스 2파이에서 플러스 6분의 파이만 가도 똑같은 위치지.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y좌표 같겠니 틀리겠니? 당연히 얘도 같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2에서 6분의 11파이. 얘나 다 값이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이 동고에 따라 동경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일반각은 다르지만 그 삼각함수 값은 전부 다 같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보세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각함수를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원이 있으면은, 동경에서 희초선으로 발을 내린, 이 발을 내렸을 때, 이 반지름분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발 내리고, 그죠? 자, 그럼 이게 X좌표, Y좌표. 그러면 사인 이 세타가 반지름분의 Y좌표. 그지?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니까 X분의 Y.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반지름을 1로 잡아버렸어. 1로 잡아버리면은 이게 지금 반지름 1이란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 1, 1 이렇게 돼버리잖아. 쏘리. 얘는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을 1로 잡으면은 이게 지금 반지름이 R에서 1로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해봐야 이것분의 이거는 길이 B는 닮음이기 때문에 전혀 바뀌지가 않아. 아니, 이 똑같은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크게 그리나 이것분의 이거 B가 뭐가 달라지겠어? 똑같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사인 세타는 반지름이 1인 원의 Y좌표가 돼버리는 거야. 반지름이 1인 원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이 1인 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탄젠트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사인 세타가 뭐니?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의 동경이 위치한 세타의 Y좌표. 그치? 반지름이 1로만 맞추면 되고, 코사인은 반지름이 1인 원의 이 동경이 만나는 점의 X좌표. 탄젠트는 이 기울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죠? 자, 정의는 R분의 Y좌표야. 그래서 항상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자,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오케이?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다고. 반지름이 1인 원의 좌표를 잡을 때는 앞으로 있잖아. 이과생들은 특히 좌표를 잡을 때 각을 도입을 하는 거라고. 각을 도입한 다음에 이 좌표를 어떻게 쓰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의 X좌표니까 얘를 코사인 세타. 반지름이 1인 원의 Y좌표니까 얘를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아셨나요?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과생들은 이렇게 세팅 못하면은 이과생이 아니야. 원은 당연하게 회전하기 때문에 각을 표현하는 거고, 그 각으로 X좌표와 Y좌표, 즉 원위의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얘들아 항상 뭘 처음 이렇게 배우면은 헷갈려. 생각해봐. 맨 처음에 로그 가르칠 때도 야, 세상에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있냐 겁나 헷갈렸지.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뭐 익숙해지잖아. 할만하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단계를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빨리 이 습득 기간을 줄이세요. 그게 공부야. 아셨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뭐 사인 마이너스 50도 또는 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아셨죠? 자꾸 연습을 하시길 바래. 자, 그럼 기본 문제 한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원점과 동경이래. 자, 동경이 어디에 가서 쓰냐면은, 자, 원위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요점에 딱 섰대요. 오케이? 자, 요점에 요렇게 동경이 지금 요렇게 가 있는 거야. 시초선에서. 그지?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는 원에 의해서 정의 내린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됐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고. 회전한 이 각. 이 각이 지금 세타가 되는 거야. 일반각.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라. 그럼 정의가 뭐야? 요 점에서 시초선에 발을 딱 내리는 거지. 발을 딱 내려가지고 요 삼각형에서 보는 거라고. 오케이?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나요? 정의가. 반지름 분의, 그죠? 그럼 3, 4, 반지름이 올 거 아닙니까? 3대 4대 5. 반지름 분의 y좌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 사인이. 그러니까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 사인 돌려봐봐.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니까 이게 y좌표란 말이야. 코사인은 비스듬한 데다가 찍 옆으로 가니까 코사인 당연하게 x좌표일 거 아닙니까?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기울기. 저 외울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뚝 떨어지니까 y. 가로로 쭉 가니까 코사인. 맞죠? 그럼 사인 세타는 반지름 길이분의 이 좌표가 마이너스 3이잖아.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야. 이 일반각이 세타든 간에 2n파이 플러스 세타든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일치한다라는 얘기라고. 아셨나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어?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좌표지. 이렇게.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잖아. 오케이? 기울기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4분의 3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정의 내리니까 익숙하게 되도록 자꾸 연습을 하세요. 됐습니다. 자, 두 번째도 봅시다. 자, 사인 4분의 9파이 값을 구하래. 자, 이번에는 여기가 디그리가 아니고 실수로 넣었지, 그치? 실수. 자, 그럼 4분의 9파이가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겠어? 2파이만큼 돌려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가 2파이에서 사인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죠. 맞습니다. 그럼 동경이 어디 있겠어? 한 바퀴 돌고 4분의 파이만큼 45도죠. 45도. 자, 이만큼 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x, y라고 두면은, 자, 이 경우에는 반지름을 굳이 안 정했으니까 반지름이 1이라고 생각해도 비율 관계니까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요게 요렇게 발 내리고, 그죠? 시초선으로 발 내리고 요 삼각형에서 사인 값이니까 사인 4분의 9파이는 이것분의 이거잖아. 이거.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2 1이니까 그게 반지름 분의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쌤, 이거 1로 막 잡아도 되나요? 응, 된다니까. 왜 비율 관계는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코사인 3분의 14파이 해봅시다. 그럼 코사인은 2파이만큼 3, 4, 12 4번 돌았지. 그지? 거기에다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 4번 돈 게 아니라 2바퀴 돌았죠. 그죠? 그러면은 한 바퀴 2바퀴 돌면 제자리에서 3분의 2파이만큼 더 가. 그러면 3분의 3파이가 파이잖아. 3분의 파이 60도죠. 그러면 파이에서 60도 뺀. 자, 이 정도 각이 되는 거라고. 이게 60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얼마? 3분의 2파이. 됐습니다. 그럼 삼각비 값은 요거에서 요쪽 동경에서 시초선으로 발 내린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라며. 맞아? 그럼 이 코사인이 반지름 1이라고 두면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지. 근데 2분의 1인데 부호만 신경 쓰면 되잖아. 2분의 1인데 이 좌표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됐습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 세 번째,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2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면 되잖아. 무조건 2파이 주기로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시초선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 이만큼 갔다는 얘기잖아. 이게 얼마? 4분의 파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발 내리고 탄젠트는 x분의 y 기울기잖아. 그럼 45도의 기울기 이게 얼마야? 1이죠. 1. 1인데 이쪽 방향이니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탄젠트 4분의 45도는 1이라는 거 알죠? 그죠? 자, 이렇게 부호까지 이제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꼭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삼각 함수를 완성시킨 거야. 여기 봐봐. 여기 막 큰 숫자도 들어가고 음수도 막 들어가지. 거기마다 값들이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의역에 따른 값이 하나씩 대응되니까 함수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나요? 그래서 y는 sin x가 완성된 거고 y는 cosine x도 y는 탄젠트 x도 함수로 드디어 완성이 된 거라고. 먼 길 왔죠? 그죠? 무슨 말이 됩니다. 여기 이제 어떤 실수를 넣어도 전부 다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하나씩 대응된단 말이야. 즉 정의역에 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거라고. 이게 3분의 파이면은 얘가 sin 같은 경우는 sin x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 탁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자, 7-4번은 별표를 치시고 얘 주제가 있어요. 자, 동경의 위치 관계야.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거는 한번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오케이? 어떻게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지. 자, 동경이라는 거는 원위의 바늘의 위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원을 이렇게 해본 다음에 바늘을 탁 이렇게 그려보면, 자, 봐봐. 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동경 하나 있을 때 얘기가 아니라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자, 세타가 90도에서 180도라고 하는데, 오케이? 어떤 세타에 대한 동경이야.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갔어. 그래서 이거를 세타라고 하자고. 오케이? 자, 그런데 6세타래. 훨씬 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많이 돌았을 거야. 이렇게. 많이 돌았을 텐데, 그게 마침 딱 이렇게 겹쳤대. 세타하고 6세타하고. 막 겹쳤대. 그지?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쳤나봐. 자, 그랬을 때, 세타 더하기 6도의 값을 구해보래. 사인 값을. 자, 그러면은, 두 동경이 일치하지. 두 동경의 위치가 일치한다고. 자, 그럴 때 그 동경의 값을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 처음에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 90도에서 세타가 180도 사이라고 했는데,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단 말이야. 동경이 일치.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위치 관계를 묻는 거라고. 두 개의 관계.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오케이? 큰 거에 작은 거를 빼면은 드디어 동일한 위치니까, 자, 6세타의 세타를 빼버리면은 요만큼 빠지고 나면은, 자,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빠지고 나면은 요만큼만 차이가 나겠지. 그치? 요만큼만. 그러니까 이게 2n파이만큼 차이가 나겠지. 요거 할 수 있겠어요? 회전수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왜? 요만큼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걸 확 빼버리면은 요 같은 만큼은 상쇄되고 결국은 몇 바퀴 돌았느냐? 요것만 차이가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동경이 일치할 때. 그치? 자, 그래서 두 동경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저 회전수만큼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두 동경이 위치가 일치할 때는 요렇게 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게 5세타가 2n파이가 되고 n은 정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타가 어떻게 돼? 5분의 2 n파이가 된다는 얘기지. 맞죠? n이 정수고. 그런데 세타가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세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자, n이 0이 돼버리면은 이 사이에 있을 수 없지. 그지? n이 1이 되면은 그럼 얘가 5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5분의 2파이가 90도보다 큰지 같은지는 이렇게 바꿔보면 되잖아. 5분의 2파이에다가 파이하고 180도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그럼 5분의 36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72도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 해당하는 각이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얘도 글러 먹었어. 그럼 n이 2면은 어떻게 되는데 세타가 5분의 4파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5분의 4파이는 아까 5분의 2파이가 72도로 계산했으니까 72도의 2배니까 144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지? 그죠? n이 3이면은 또 72도 더해지니까 216도 될 거 아니야. 넘어가지. 그래서 세타가 5분의 4파이다. 자,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아셨어요? 오케이? 5분의 4파이는 144도라고. 자, 그러면은 마무리 지으면은 질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인 저 세타에다가 6도를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그럼 사인 세타가 144도지. 그러니까 이게 150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럼 사인 150도에 해당하는 거는 동경이 여기서 보면은 150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180도에서 이만큼, 그지? 이게 150도라고. 그거에 대한 사인 값을 요 직각삼각형 발대린 30도 여기서 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사인 30도 이 값을 잃는 거야. 이 직각삼각형에서 잃는 거라고.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인데 부호 생각해야 되지. y좌표 부호니까 얼마야? 플러스라고, 플러스. 무슨 말 돼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특이한 표현이 있다고, 이런 거. 자, 그거에 대해서 세타각을 어떻게 찾는지는 좀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위치가 일치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뺀 게 몇 바퀴 차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정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자, 두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 관계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일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자, 그럼 1번하고 2번은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은 방금 위에서 문제풀이까지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저 대칭인 거. 오케이? 동경의 대칭 관계라고. 동경의 위치 관계가 대칭일 때. 자, 요거씩 세우는 거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봐봐. 대칭의 기본이 얘들아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1이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이게 3이야. 그럼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나고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나죠. 맞아? 그럼 대칭은 항상 이거의 가운데 값이란 얘기야. 평균 값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평균의 2배는 양 끝에 합이랑 같지. 평균의 2배는. 가운데 거 2배는 양 끝에 합이랑 같단 말이야. 자, 요 성질을 각에도 이용을 하면 돼.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가 있어. 이 각이 알파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x축에서 대칭이 이렇게 가 있다. 이렇게. 그지? 자, 이게 베타라고. 근데 이 회전하는 양이기 때문에 회전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잘 봐봐.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더하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더하면은 몇 바퀴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가운데 거의 2배가 되는 거야. 얘가 봐봐. 얘가 이 각하고 이 각의 가운데 각이야. 그래서 이 각이 0이잖아. 그지? 0도의 2배 해봐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요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계속 해볼게. 봐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두 각이. 그럼 Y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각 하나가 얘들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 각의 크기랑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랑 똑같아. 이렇게 대칭이야. 그럼 봐봐.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파란색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만큼 회전한 거를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가운데 중점이야. 중각 뭐 그런 말 없잖아요. 중각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해버리면은 몇 바퀴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운데 거 2배 얘가 90도잖아. 가운데 거 2배 해버리면은 180도다. 자, 이렇게 써져 버리는 거라고. 무슨 말이 돼? 오케이. 자, 계속해 봅시다. 자, 밑에 유제가 이렇게 나와있어. 유제가. 자, 두 동경의 위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각 하나가 얘들아 이렇게 있고 다른 각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또 대칭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내가 베타라고 하면은 또 대칭이니까 왜 베타가 이렇게 써졌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바퀴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다고. 몇 바퀴 차이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거 2배가 된다고. 가운데 거 2배. 왜? 이게 평균이니까. 그럼 가운데가 45도지. 그럼 2배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 돼?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이게 y는 마이너스 x야. 그럼 각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각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얘하고 같아. 대칭이야. 그러면은 이때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바퀴 차이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운데 거 2배. 이게 지금 몇 도니? 이게 45도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일까 아닙니까? 이게 135도죠. 135도 2배 해버리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식을 쓰는 거라고. 아셨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대칭이면은 우리가 평균 계산했던 거 있지. 평균 계산했던 것처럼 식을 세우면 되고 일직선상에 있으면은 뺀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고 유제는 선생님이 설명해 줬으니까 니들이 직접 식을 세워서 풀어보세요. 아셨죠? 자, 7-5번 문제 같은 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자,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일단은 각을 얘기하면 무조건 원을 그리셔야 됩니다. 왜? 그게 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하나 시원하게 그려봅시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원을 반지름 길이가 1이래. 땡큐. 오케이. 몇 등분한데? 자, 10등분한데 10등분. 자, 그러면은 자, 얘를 이렇게 10등분 이렇게 하면은 감이 잘 오니까 항상 이렇게 하세요. 실제 계산을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360도를 얘들아 10등분 하면은 한 칸이 36도란 얘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기준이 되는 90도나 180도나 이런 걸 찾으세요. 몇 칸 되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36에서 3 곱하면은 안 되네. 180도는 되나? 5 곱하면 되지, 그지? 그지? 지금 180도가 이만큼이잖아, 얘들아. 이만큼에 지금 5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아셨죠? 자, 이렇게 꼭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칭성이 규칙이 보이는 거라고. 그럼 5개 집어 넣으려면은 36도니까 3보다 조금 크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자, 이렇게 잘라지는 거라고. 대칭적으로. 오케이? 무슨 말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잘라지니까 이게 세타고요. 2개면은 2세타. 전부 다 각이 세타만큼 5개가 이렇게 똑같이 등분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점을 P1이라고 했고 P1 얘가 P2, P3, P4, P5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연장한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럼 얘가 P6, P7, P8, P9, P1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근데 반지름이 1이라고 줬으니까 봐봐. 사인 세타는 반지름 1이면 y 좌표값이란 말이야. y 좌표값. 그죠? 그러면 세타부터 10세타까지 y 좌표를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끝났지 뭐. 자, 이 y 좌표는 플러스고 이게 대칭이니까 이 y 좌표 더하면은 없어지겠네. 그럼 이 y 좌표에다가 이 y 좌표 없어지고 이 y 좌표에다가 이 y 좌표 없어지고 이 y 좌표에다가 이 y 좌표 없어지니까 다 없어져 버리니까 뭐만 남아? 0이지 뭐 0. 무슨 말이 돼요? 자,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칭성 이용하려면은 중간에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내야 된다고 계산을 해서. 아셨죠? 오케이?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코사인 세타하고 얘가 A일 때 그럼 얘를 A로 표현해봐래. 그럼 얘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 관계는 그림 그려서 보니까 당연하게 대칭 관계하고 대칭 관계.
무슨 말이 돼요? 자, 그럼 이게 A라고 하면요. 얘를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자, 그럼 A하고 K 더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해봅시다. 자, 그럼 내가 헷갈리니까 이게 1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 10세타.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봐봐. 코사인 세타는 X좌표란 말이야. 그치? 그럼 1세타니까 요 좌표죠, 요 좌표. 그럼 요 좌표에 해당하는 게 부호 반대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 4세타지. 그럼 두 개 더해버리면 0 되겠네. 그럼 얘랑 더하면 0 되고요. 그 다음 코사인 3세타는 3이니까 이거지, 그지? 이거. 그럼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 2세타가 부호 반대고 길이 똑같으니까 더하면 얘랑 더해도 0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더해도 0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5세타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 10세타는 여기 없네. 자, 그럼 코사인 7세타 봅시다. 코사인 7세타. 코사인 7세타는 얘잖아. 마이너스 얘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 8세타지. 플러스 얘지. 그럼 얘랑 더해도 0 되죠. 됐습니다. 그럼 코사인 9세타는 이 길이잖아. 9세타가 이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9세타가 코사인 6세타 마이너스 이 길이잖아. 그럼 얘하고 더해도 0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만 남았잖아. 두 개 더해버리면은.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K가 코사인 5세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따라서 K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뭘 정의 내릴 때가 뭐 얘기가 복잡하고 기존에 생각하던 거를 깨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그렇지만 정의는 처음에 삼각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배운 거란 말이야. 1단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리더라도 자꾸 복습하고 반복해서 로고 했던 것처럼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아셨죠? 그게 위하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